안녕하십니까, 정낙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 있었던 우리 이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과학에 대해서 물리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설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이렇게 출제된 걸 보니까요,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착실하게 이제 학습하신 수험생분들은 무난하게 문제를 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A책형에 해당하는 문항이고요. 물리 문제 6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6번은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전자기파를 파장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파장이 긴 건 어떤 거예요? 그쵸? 뭐 전파 영역부터 시작해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순서대로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서 문제를 보면은요, 3번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은요, 여기 이제 보의 수소원자 모형에 대해서 양자수가 이제 1, 2, 3일 때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주양자수가 1, 2, 3인 에너지 준위 간의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는 광자의 에너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양자수가 1일 때 얘네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요, n은 1일 때 마이너스 13.60 전자볼트, 단위는 좀 빼볼게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일 때 얘네가 마이너스 3.40 전자볼트.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일 때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의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로 옳지 않은 것은요, 얘네들이 이 차이를 비교하면 되죠. 첫 번째는 이 차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차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얘와 얘 차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1.89 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의 이러한 에너지 준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91 전자볼트,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거 볼까요? 10.20 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얘와 누가 되는 거죠? 얘의 그러한 에너지 준위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2.09 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12.09 전자볼트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번에 4.91 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나와 있진 않은 거예요. 4.91 딱 보니까 어때요? 이 두 개를 합한 차이가 되는 거죠. 이건 차가 아니에요. 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8번 문항인데요. 8번 문항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운동량 보존에 대한 문항이 등장을 했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A인 물체 A가 정지 상태의 질량이 MB인 물체 B를 향해 3m/s로 등속 운동을 했습니다. 정면 충돌했대요. 충돌한 후에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어 1m/s로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잠깐 이제 표현을 해볼까요? 질량이 MA인 녀석이 3m/s로 운동을 하다가 질량이 MB인 녀석, 얘는 V가 0 있어요. 0이에요. 정지에 있었죠.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가 충돌한 후에 어떻게 운동을 해요?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MA와 MB가 얼마만큼 1m/s의 이러한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문제는 MA 대 MB의 질량비를 물어봤어요.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MA 곱하기 3이 되는 것이고, 충돌 후에는 MA 플러스 MB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넘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2
MA는 MB와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MA가 1이 들어가면 MB가 2가 들어가는 거죠. MA 대 MB의 비율은 몇 대 몇? 1대 2의 질량비를 지닌다 라는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6번, 7번, 8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우선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요. 물질의 자성에 대한 이러한 문항이 등장을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자성체의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밀어낸다. 그렇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이죠. 그 다음 2번 원자 내 전자 운동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띠는 원인이 된다. 원자 자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전자의 운동, 회전 운동과 전자의 스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의 성질을 띠는 원인이 되는 거 맞고요. 자,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집니다. 맞죠? 사라지지 않는 게 강자성체예요.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이다. 잘못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전하량 나오고 쭉 보니까 쿨롱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10쿨롱, 마이너스 2쿨롱인 두 점전하가 있습니다. 두 점전하 사이 거리가 2얼, 그리고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1, 거리가 3얼일 때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2라고 하면 F2분의 F3를 구하래요. 그런데 이 쿨롱 법칙은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의 곱으로 나타내잖아요. Q1, Q2의 곱이 같기 때문에 얘네가 요것만 비교하면 되네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F1은 뭐에 비례합니까? 2얼의 제곱이니까 4얼 제곱의 비례를 4얼 제곱분의 1의 비례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F2는 어떻게 되죠? 거리가 3얼이니까 9얼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이러한 값을 지니게 돼요. 9얼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분의 누구를 하래요? F2분의 F1을 하래요. 그러면 F2가 어떻게 돼요? 9얼 제곱분의 1 분의 4얼 제곱분의 1이 되니까 결국에 이 값은 몇 분의 몇이 되죠? 4분의 9가 된다는 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리학에 해당하는 문제 5문항을 다 풀어봤어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의 어떠한 그 내용 자체가 나온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물리 쪽이 등장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과학 부분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지구과학 문제는 11번 문제부터 있었습니다. 지구과학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볼게요. 다음은 학생이 지질답사를 통해 관찰한 화성암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암석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밝은색 광물의 비율이 70% 이상이래요. 그러면 SiO2 함량이 높다. 그렇죠? 밝은색을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광물의 결정 크기가 아주 작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세립질 또는 아예 결정이 없는 유리질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광물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성암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기 X축은 냉각 속도, Y축은 광물의 어둡기라고 표현할게요. 어두운 색,
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내는 거죠. 냉각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립질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것은 현무암, 그 다음 안산암, 유문암이 되겠죠.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것부터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누구예요? 아하, 유문암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 유문암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잠깐 12번 문제를 보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판구조론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 전까지 등장했던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등장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독일의 웨게너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가 이루어졌다고 제안하였다. 자, 가는 대륙 이동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를 볼게요. 홈스, 영국 홈스예요. 영국 홈스는요, 베게너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베게너의 이론을 다시 재등장시키게 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멘틀이 열대류를 하고 있으며 이 힘으로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제안하였다. 멘틀 대류설. 순서가 맞네.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해령의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해령을 축으로 양쪽에서 멀어짐에 따라 해저가 확장된다. 다는 헤스와 디츠가 얘기를 했던 해저 확장설. 요거에 대한 이론이죠. 자, 얘를 등장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이 순서 그대로 맞는데요. 그쵸? 그래서 가나 다 순서가 정답이 돼요. 정답 1번입니다. 되셨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문항이 등장을 합니다. 13번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가는 나선 은하, 나는 타원 은하입니다. 이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가는 나보다 푸른색 별이 많다. 타원 은하는 비교적 오래된 늙은 별들의 집합이에요. 별들이 오래되어 있으면 좀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가 많이 이렇게 우주에 분포되고 있어요. 따라서 나선 은하라고 하더라도 이 나선 은하의 중심부 팽대부 쪽은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선 팔 쪽은 젊은 별들, 늙은 별은 붉은색, 젊은 별들은 푸른색 별을 띠고 있죠. 따라서 타원 은하에 비해 나선 은하에는 젊은 별의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푸른색 별이 많다.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성간물질이 많다.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선 8 부분에 성간물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 우리 은하의 모양은 가보다 나에 가깝다?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인데요.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만 옳은 내용이에요.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표의 A, B, C는 북반구 대기 대순환에 순환세포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페렐, 헤들리, 극순환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지구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요. 위도 0도에서 한 30도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순환이 헤들리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위도 60도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이 순환이 바로 페렐 순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페렐 순환, 페렐 순환. 그 다음 위도 60도에서 위도 90도까지 형성되어 있는 게 극순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볼게요. A의 지상에서는 편서풍, 맞아요. 페렐 순환에 의해서는 편서풍이 불고 헤들리에서는 무역풍이,
여기 극순환에 의해서는 극동풍이 불게 돼요. 그래서 비지상에는 무역풍이 분다. 기억 다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니은. B는 적도와 30도, 북위 30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북태평양의 시계방향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A와 C이다. 이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북태평양의 표층순환은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대기 대순환 바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이 표층순환은요. 얘와 얘예요. 얘와 얘. 그러면 누구예요? 아, 그러면 누구? 헤들리 순환하고 누구예요? 페렐 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람의 방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A와 C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의 순환은 아열대 순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순환이 아닌 거예요. 극순환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15번도 이게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 원 내용에 이제 들어온 파트예요. 주기혈성의 어떤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주기혈성이 있는데 안에 대류핵이 있어요. 그리고 복사층이 있다. 이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핵이 있는데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죠. 대류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대류핵을 가질 수 있는 건 핵의 중심부와 핵의 바깥쪽의 온도차가 클 경우에 대류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별은 그 겉에 복사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구 밑에까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별의 특징을 보면은 태양의 질량을 M 땡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점성술에서 이게 이제 남아있는 태양의 그러한 기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거 질량의 2배 이상 정도 되는 별들이 바로 이러한 주기혈성 내부 구조를 지니게 돼요. 그러면 태양은 어떤 거냐? 태양은 어떻게 돼 있죠?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요. 그 다음 이 겉에 또 뭐가 있어요? 대류층이 또 존재해요. 세 개의 단계로 존재하는 형태로 보여요. 하지만 질량이 큰 거는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 핵을 가지고 있고 복사층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내부 구조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절대 등급 주의하셔야 되죠. 왜요? 광도는 커요. 질량이 크니까 태양보다 주기혈이니까. 그런데 광도가 크면 등급은 작아지죠. 절대 등급은 작습니다. 그 다음 니은. 주기혈에 머무르는 시간. 질량이 큰 주기혈성일수록 이 주기혈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줄지요. 왜요? PP 체인보다 CNO 사이클이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를 소모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수소를 굉장히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결국엔 주기혈에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어때요?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PP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량 분의 CNO 순환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량. 이거는 태양보다 큰 값을 지니게 되겠죠. 물론 태양도 PP 체인이 있고 CNO 사이클이 있어요. 하지만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 PP랑 CNO 순환에 생성되는 에너지량이 이 효율이 같아지는 온도를 지금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1800만 켈빈 또는 일부 교과서는 1800이니까 800만이니까 2000만 켈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어때요? 태양보다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핵의 온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태양에 비해서는 PP 체인보단 CNO 사이클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보다는 이 디귿에 해당하는 이 값은 데이터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디귿만 정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물리 파트와 물리학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해결해 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구과학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우주 파트에 문항이 5문항 중에 2문항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뭐 그래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문제풀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